네, 광복절인 오늘 아픈 역사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외국인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평화의 소녀상 주변은 북적거렸습니다. 이달 초 일본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이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일이 있었죠. 일본은 가리려고 하지만 전 세계는 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은성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진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많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제작한 부부 작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셔츠를 보니까 김복동이라는 네. 할머님 성함이 써 있네요. 네네. 그러면 오늘도 그럼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 김복동 할머님의 예. 영화 홍보 그렇군요. 티셔츠입니다. 예, 많이 예. 영화 봐주시라고 입고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많이들 보셔서 좋은 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이나 또 독일에서도 이렇게 소녀상이 시민들을 찾아뵙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어제가 이제 그 기리민일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리민일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10개 국가 이상에서 30개 이상의 장소에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위안부 피해를 알리면서 이동하는 중인데 그 소녀상을 김은성 작가님 지금 오신 그리고 부인 되시는 김석영 작가님 두 분께서 만드신 겁니다. 네. 2011년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두 분이 대학교 동기셨던가 봐요. 네, 84학번 같은 예, 과 그래서 동기입니다. 이제 같은 전공을 하시고 소녀상까지 만드셨잖아요. 네. 2011년에 만들었는데 소녀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옆자리는 왜 비어 있을까? 일단 그건 왜 그렇죠? 원래 이제 김학순 할머니께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처음 증언했을 때. 그리고 나도 김복동이요. 나도 위안부 피해자요라고 해가지고 등록하신 분이 238분이 계셨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제작할 당시에는 56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돌아가신 빈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했고, 그리고 빈자리는 누군가 또 앉아야 되니까, 예. 채워줘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당시에 젊은 여성들에 대한 생각도 갖고,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시는 할머님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 앞에 같이 앉으면 또 일본 대사관이 보이니까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빈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빈자리의 의미는 알았고요. 그리고 보면요, 어깨에 새가 있고 단발머리고 주먹도 붉은 짙고 다리를 보면 또 다리도 뒤꿈치가 들려 있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저희가 그 소녀상을 보면서 어떤 점은 좀 이렇게 뜻깊게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정부가 조직적으로 군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제 저지른 전쟁 범죄죠. 네. 근데 추악한 전쟁 범죄로 시작됐고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1945년 8월 10일 오늘 이후에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쭉 돌아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동포들한테 편견, 차별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숨어서 밝히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김학순 할머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까지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들이 여지까지도 풀리지 않은 부분들을 예. 이렇게 편하게 고국에 돌아와서 편하게 발을 딛지 못하는 걸로 해서 뒤꿈치가 들려진 거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예. 어두운 그림자로 할머니의 모습으로 바닥 뒤쪽에 그림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소녀가 할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그림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세세한 부분이 이렇게 의미가 녹여 있는데 이렇게 소녀상을 찾는 많은 시민분들이 또 소녀상이 비가 오면 뭐 우산을 씌워준다거나 아니면 목도리를 이렇게 해주거나 뭐 신발까지 신겨주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떠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편지를 또 쓰시는 분도 네. 있고 사탕도 갖다 주시고 그렇습니다. 뭐 또 돈도 갖다 주시고 예. 그러는데 12월 14일이 처음에 세워진 날인데 며칠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녀상 머리에 이제 꽃갈 모자 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씌워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네. 그냥 오픈되자마자 그냥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추운 날이니까 뭔가 이렇게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감이구나. 같은 동감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예. 이런 동감을 계속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 중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금 계신 김은성 작가님, 김석영 작가님 부부께서 2011년에 처음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작가분들이십니다. 자, 이 얘기는 좀 해야겠네요. 최근에요. 이게 일본의 그 IC 트리안날레 전시회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1일부터 전시를 시작했는데 3일에 전시하지 마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통보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통보 안 받았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1일, 2일 이제 이틀 때까지 전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 3일째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와중에 비행장 안에서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작가님은 그냥 전시가 되겠거니 하고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럼 네, 맞습니다. 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작가 당사자한테도 통보가 없었단 말씀이군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들었습니까? 나중에 이유를 다 이제 매체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그런 이유는 뭐 정말 진정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가님께서 직접 느끼신 이래서 전시를 그만두라고 한 것 같다. 어떤 게 있습니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정부에서 홍보하기를 이제 반일의 상징 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큰 전시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반일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자들이 오셔가지고 보면서 반일의 상징이 아니네. 반일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틀간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렇죠. 3일째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줄을 서서 계속 보시는데 그러면서 이게 반일이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좀 막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 협박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는 하지 않고 예. 전시를 중단시켜 버렸으니까 많이 좀 섭섭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조금 전에 아직까지도 일본 측에서 전시회를 중단한 거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받은 겁니까, 그럼? 네, 정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표현의 부자유를 완성시킨 상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예. 또 말씀하셨듯이 그 전시된 사흘 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 관객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그 세세하게 정말 꼼꼼하게 이제 작품들을 대하고 예. 어느 미술관을 가도 일본 분들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동감하는 분은 손도 잡아주시고 네.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시고 계속 안타까워하시고 뭐 불쌍하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같이 우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그분들은 성숙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그 시민들 그렇게 성숙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려고 오는 건데 일부 극우 단체에서 어떤 협박 메시지를 보내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거의 정치적으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사실 이제 전시 관람자로 왔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도 그 작품을 보고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난 이건 동의 못 한다. 근데 그걸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표현하고 나가시거든요.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고야 그 가하무라 시장이 이튿날 12시에 오고 나서 예. 이 전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지 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이런 전시에는 예산 지원 못 하겠다. 예. 이러면서 구구가 이제 결집이 된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전시장에서 들으면서
그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냥 예. 중지를 시켰으니까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고야 시장이라도 빨리 그 작가님에게 어떤 뭐 이래서 이랬겠다 이런 최소한의 예의로 그렇게 전달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나고야 시장은 사실은 전시와 이제 무관한 사람입니다. 아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예, 아이치 지사와 아. 미술 총감독 예, 이 두 예. 분이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지금 본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예.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두 분이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녀상이 전시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후에 실제로 그 트리엔날레 참여한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도 전시를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를 예술가들은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당연 기분을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예술가들이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11분이 외국 작가 11분, 아니 9분, 그리고 네. 국내 작가 2분이 이제 동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그 포스터에 제일 대표적인 작가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전시회 홍보 포스터에 나온 대표적인 작가도 내 작품 전시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트리엔날레 주제는 표현의 부자유 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유 때문에 표현을 못했던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전시해줄게 이렇게 나간 건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이게 그렇게 또 배척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소녀상을 만든 그런 제작자로서 지금 미니 소녀상도 있고 그리고 뭐 소녀상 되게 하면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인증샷을 많이 찍어서 SNS에 올리잖아요. 네. 그런 문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태리 작가하고 예. 멕시코 작가 이제 두 분 또 예술가들이 먼저 시작을 네, 하셨고 그리고 여기 동조하는 일반 세계 시민들하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평화의 소녀상의 내용을 사실은 몰랐던 분들이 네. 이 전시가 중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내용을 알면서 여기에서 우리 할머님들과 그 소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전에 동조를 하는 느낌 예.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기분 나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트리엔날레 조치였지만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또 알리는 계기가 또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더 큰 예술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 소녀상을 또 스페인 영화 제작사에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앞으로 또 이 소녀상 전시 계획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스페인 쪽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은 어떤 갤러리에서 네. 전시를 요청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전시는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찾아간다라고 예. 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매입에 대한 거는 듣지 못했군요.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언론 보도가 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빠를까요? 근데 그게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 나오고 예. 교도통신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녀상 만드셨고 소녀상에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만드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수년 지났는데 매주 있었어요. 네. 그게 1,400회가 어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일본 측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지방 정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인들이 거짓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실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 뭐 해외에도 전시를 하고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전시를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김은성 작가님이 전시한다고 하면 더 많이 가서 힘을 실어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같은 광복 전날 되게 뜻깊은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은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